SK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은 균등 배정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최대 IPO로 예측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는데요. 얼마 전인 2월 4일 목요일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받아보는 심사 결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권 상장 예비심사 결과 통보인데요. 결과는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의 승인이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상장을 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상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 2월 5일 오전 8시 바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안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록은 참석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고 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사님들의 도장이 매우 검소합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전부 멋진 회사 도장처럼 생겼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사님의 도장은 매우 탈권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이사회 회의록까지 포함해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이 원래 상당 기간 걸립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신산업, 솔로엠은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는 7개월이나 걸렸는데요.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교촌 FMB의 경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무려 단 하루 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상장하려는 의도가 장이 좋을 때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빠르게 준비되어 혹시나 금융위에서 수정 보완하라는 요구가 생기게 되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는 49,000원에서 65,000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최상단인 65,000원,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3월 4일 목요일부터 3월 5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 발표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3월 8일 월요일날 공모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일은 3월 9일 화요일부터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환불일은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달력으로 살펴보면 3월 4일 5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 8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청약일은 3월 9일 화요일부터 3월 1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 진행되니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늦지 않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청약할 때 납부한 청약증거금은 3월 12일 환불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청약 규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에 의해 일반 청약자의 배정분이 기존 20%에서 2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의 물량이 미달이 나면 5%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인 570만 주에서 30%인 680만 주까지 배정이 결정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700억에서 4,400억 사이의 금액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기존 청약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1,918억, 빅히트가 1,925억, 카카오게임즈가 768억입니다. 세 청약을 합쳐보면 4,611억인데요. 만약 30%가 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4,475억과 비교하면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트리맵으로 살펴보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만 배정되는 경우에도 SK바이오팜과 빅히트와
합친 규모와 비슷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30%가 되면 빅히트와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합친 물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주가 미달된다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더 많이 되므로 매우 좋은 일이 됩니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똑같이 전체 물량의 20%가 우리 사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모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총액이 다른데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SK바이오팜은 191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2983억 원이나 됩니다. 실제 배정된 건 SK바이오팜에 배정된 1918억 원의 물량을 우리 사주가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소화한 물량은 12.5%입니다. 미달된 7.5%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바이오팜에 비해 1000억 이상이 더 큽니다. 만약 실제 배정이 어느 정도 미달이 된다면 그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총액 기준으로 1000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미달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수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직원 수 201명이었는데요. 직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금액은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차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인당 평균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가 없었고 미달이 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직원이 827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36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3억 6천만 원.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사주 조합의 주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5억 400만 원이 됩니다. SK바이오팜의 1인당 평균 금액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은 9,100만 원, SK바이오사이언스는 4,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대비 금액으로 생각하면 미달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SK바이오팜이 대박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최대한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다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이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미달이 난다 하더라도 매우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증권사가 참여를 합니다.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무려 37%의 주식을 배정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비슷한 주식수를 받는데요. SK증권은 조금 적습니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 증권사마다 중복 청약은 가능할까요? 아직 전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탓인지 증권신고서에는 같은 증권사 내에서는 이중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증권사마다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시스템이 개발되고 공지가 뜬다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알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균등 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미래에셋 대우 방식으로 알려진 전원 균등 방식입니다.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하는 전원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참가 인원, 즉 계좌에 따라 비례 배정 경쟁률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례 배정 물량은 50% 고정이 아니라 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증권사별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매우 큰 청약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등급이다 하더라도 한도 걱정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에서는 우대 등급을 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가장 낮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도 42,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따지면 13억 6,500만 원이나 됩니다. 최고 우대 등급은 21만 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68억 2,500만 원입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배정받은 주식수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 고객 50%라 하더라도 2만 1,000주를 배정받습니다. 6만 8,25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미래에셋 대우는 온라인으로 하면 모두 우대 고객입니다. 청약 한도는 12만 6천 주, 40억 9,50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증권사들을 알아보겠는데요. SK증권은 일반 고객, 우대 고객 등급과 관계없이 한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45,000주 14억 6,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정을 할 때는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사실 알아볼 필요도 없는데요. 온라인 고객 50%의 경우 7,000주 2억 2,750만 원입니다. 하나증권은 일반 고객일 경우 14,000주 4억 5,500만 원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물량을 받아서 한도도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요? SK바이오팜의 경우 4개의 증권사에서 진행되었고 23만 1,886계좌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상당히 대박이 났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41만 8,261계좌, 그러니까 3개 증권사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4개 증권사에서 25만 3,055계좌가 참여했는데요. 이때는 균등 배정이 실시되기 전이었습니다. 올해 균등 배정이 도입되고 솔로엠에 24만 계좌가 참여하였습니다. SK바이오팜보다 많이 참여한 것입니다. 미래에셋대우 한개증권사가 진행했던 아이캐스트 경우 82,914계좌가 참여하였습니다. 균등 배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는 6개의 증권사에 최소 아이캐스트의 3배에서 5배 이상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청약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솔로엠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엠은 미래에셋대우가 주관하여 전원 균등 방식으로 균등 배정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64,000주로 배정 주식수가 매우 낮았던 삼성증권은 청약자가 51,527명이 몰리면서 비례 경쟁률이 무려 4,774.42대 1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풀 청약해도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51,527명이 한 주씩 균등하게 받았기 때문에 비례 배정 물량이 기존의 32,000주에서 12,473주로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제일 낮았습니다. 하지만 배정 주식수가 제일 많았던 미래에셋대우가 다음과는 성적을 냈습니다. 청약자 수에 따른 비례 배정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정 주식수가 많을수록 균등 배정으로 비례 배정 주식수가 줄어드는 위험이 적습니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 채널에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엠의 사례로 배정된 주식수가 청약자 수랑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는 증권사는 균등 배정만 참여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앞선 솔로엠의 교훈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SK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은 균등 배정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하나증권은 무조건 균등만 참여해야 합니다. 배정 주식수가 28만 6천 주밖에 되지 않는데요. 만약 이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비례 배정 물량은 한 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균등 배정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추첨으로 받아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SK증권은 삼성증권, 하나증권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45만 9천 주의 절반인 22만 9천 명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균등 배정으로 전부 2주씩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45만 8천 주가 균등 배정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럼 남은 1,000주만이 비례 배정 물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SK증권이 청약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SK증권도 무조건 균등 배정만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식수가 많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만 경쟁률 상황에 따른 비례 배정을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에 따른 균등 배정 및 남은 잔여 비례 물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원에 따라 비례 배정 물량이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여주지 않고 깜깜이 청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결과는 랜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자의 수가 20만 명, 25만 명, 31만 명일 경우를 계산해보면 남은 비례 물량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초 청약이고 설날도 있으니까 모든 증권사가 투명하게 청약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정확한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시초가 상한가와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연상을 이뤄갔고 4일차에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최대 450%, 상한가가 무너졌던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았다 하더라도 최소 295%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최대 271%, 최소 206%로 수익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빅히트는 최대 160%, 최소 88%로 수익률이 좀 더 낮아졌습니다. 대형 IPO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인 만큼 기대 수익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이 진행되면서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100% 지분을 SK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장이 가시화되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락한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98.0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SK케미칼입니다. 2월 4일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이 났고 2월 5일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SK 사례가 그대로 재현될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를 참고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관련된 소재는 이미 다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SK케미칼의 지분을 33.47%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K디스커버리인데요. SK디스커버리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간접적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의 지분 가치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기업 분석 결과는 살펴보지 않았고 일정과 증권사 정보만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소유보다 경험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